자, 오늘은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눠서 요약 정리된 스맥다운 후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슬매니아 42 경기각 잡힌 대립들. 먼저 드류 맥킨타이어 대 제이콥 파투. 이번 스맥다운에서 드류가 오프닝부터 불만을 터트리고 마지막엔 모든 게 지긋지긋하다면서 아이 퀼을 외치고 나갔는데, 다 때려치고 나갔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제이콥 파투 경기에 그 덕분에 트릭 윌리엄스가 파투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파투는 이렇게 또 한 번 드류의 방해를 받게 됐고, 니갈디스는 나갔다가 들어온 드류를 반기면서 다음 주 스맥다운 경기로 제이콥 파투 대 드류 맥킨타이어 경기를 잡아버립니다. 해서 다음 주에 이 두 선수가 경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예상해봤을 때 이거는 싱글 매치로 치르고 레슬매니아에서는 기믹 매치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 나이아 잭스 래시 레전드 대 샬럿 알렉사, 그리고 벨라 트윈스까지 트리플 스렛으로 태그팀 챔피언십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벨라 트윈스가 왜 꼈냐, 오늘 있었던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십을 브리벨라가 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샬럿 알렉사랑도 갈등이 생겼고 나이아 잭스 래시 레전드와도 갈등이 생겼죠. 해서 결국엔 레슬매니아에서 이 세 팀이 태그팀 챔피언십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 우려했던 벨라 트윈스의 위미스 태그팀 챔피언 대관식을 이번 레슬매니아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벨라 트윈스 보이콧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소식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엔 보이콧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뜬금없지만 더 미즈와 젤리롤의 경기가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미즈 TV가 열렸는데 게스트로 젤리롤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젤리롤이 실수로 더 미즈를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하면은 젤리롤이 이번에 싱글 매치를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젤리롤 경기하는 거는 반대하고요. 그 다음으로 위미스 US 챔피언십 줄리아 대 티파니 스트래튼, 이 경기도 사실상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티파니가 오늘 키아나 제임스와 경기하기 전에 키아나를 잡고 줄리아의 위미스 US 챔피언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키아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줄리아와 티파니 스트래튼의 위미스 US 챔피언십이 잡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경기 중에 키아나 제임스가 실수로 줄리아에게 빅풋을 날리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줄리아와 키아나 제임스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레슬매니아 전에 갈등이 생긴다면은 키아나 제임스도 위미스 US 챔피언십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점점 불편해지는 코디 로즈와 세미 제인의 관계. 일단 세미 제인은 코디 로즈가 챔피언 재탈하는 거를 축하해 주면서 레슬매니아에서 코디와 랜디 오튼을 둘 다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미 제인이 이 챔피언십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디 로즈한테 하나 기분 나쁜 상태인데, 그게 뭐냐, 코디 로즈가 본인을 약간 아래로 내려다보듯 얘기하는 게 아주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디 오튼은 선배기도 하고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좀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코디 로즈는 친구이자 동료이기 때문에 코디의 충고나 조언을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디 로즈 입장은 세미 제인이 딱 봐도 통합 WWE 챔피언십을 원하는 것 같은데 약간 아닌 척하고 둘 다 응원하는 척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해하는 그런 입장이고, 코디 로즈는 세미 제인이 본인과 랜디 오튼한테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기회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기회를 얻어서 챔피언십에 도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미 제인은 코디 로즈가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해서 이 둘의 신경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신경전이 매주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결국엔 코디 로즈가 랜디 오튼을 레슬매니아에서 잡고 세미 제인과도 대립을 할 거다라는 거를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랜디 오튼이 15회 챔피언이 되고 코디 로즈와 세미 제인이 이 도전권을 두고 대립을 하다가 세미 제인이 기회를 얻어내는, 그러면서 대관식까지 치르는 그런 스토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코디가 방어하고 세미 제인과 대립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결국 악역전환한 랜디 오턴. 오늘 스맥다운에서 통합 WWE 챔피언십 레슬매니아 계약식이 예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니갈디스의 소개로 랜디 오튼과 코디 로즈가 등장을 했고, 관중들 분위기는 거의 다 랜디 오튼을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코디 로즈한테는 야유 반, 환호 반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코디 로즈 얘기부터 정리를 하면은 코디 로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랜디 오튼과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랜디 오튼을 얼마나 존경하고 아끼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존경했던 랜디 오튼 모습과 싸우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랜디 오튼은 갑자기 코디 로즈랑 경기를 하게 돼서 좀 곤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코디 로즈의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사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인
사인을 하자마자 바로 코디 로즈를 테이블 위에 머리를 박아놓고 로블러를 바로 날려요. 그러면서 좀 과하게 공격을 합니다. 철제 계단으로 코디 로즈를 공격했고 코디 로즈는 결국 피까지 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철제 계단 사이에 머리를 꽂아놓고 그 위에다가 체어샷까지 날리는 그런 잔인한 공격까지 합니다. 해서 결국엔 랜디 오튼이 악역 전환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원했던 코디 로즈의 턴이는 이번에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딱 예전에 존 시나의 존나 세 시절 그 시절과 아주 똑같아요. 존 시나가 혹시 악역 전환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결국에는 선역으로 가는, 그렇게 가다가 렛츠고 시나 썩 이게 나오게 됐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코디 로즈도 시나와 똑같이 렛츠고 코디 썩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예전 존 시나와 같이 코디 로즈도 악역 전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으면은 악역으로 갈 수가 없나 봐요. 왜냐면 아이들은 선역 유니폼을 사고 싶어 하지 악역 유니폼은 잘 안 사려고 하잖아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WWE가 앞으로도 악역 전환시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랜디 오튼을 악역 전환시킨 거는 불만이 없는데 그 과정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랜디 오튼이 어차피 코디 로즈랑 경기하면은 본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코디 로즈와 경기하는 거를 망설이는 거죠. 코디 로즈의 미래가 걱정되니까. 근데 이런 모습에 코디 로즈가 화가 나면서 본인이 과거 랜디 오튼의 레거시 모습이나 레전드 킬러 모습을 보여주면서 랜디 오튼의 본 모습과 랜디 오튼의 화를 끌어올리는 거죠. 해서 그게 반복되다가 랜디 오튼이 폭발을 해서 코디 로즈한테 RKO를 날리는, 그리고 펀트킥까지 날리는 그런 악역 전환이 있었다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해서 이렇게 스맥다운이 종료가 됐고,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그런 스맥다운이었습니다. 저 벨라 트윈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그런지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면서 저 경기는 안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랜디 오튼만큼 이 악역 수행을 잘하는 선수가 없구나, 역시 레전드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서 오늘의 스맥다운 주요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